미국 정부가 실제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결국 관련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장차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며 여기에는 한국의 비밀병기 언급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미국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돈이 왜 해외에서 줄줄 새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는 등 한국에서 보는 손해가 크다고 막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개인의 의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측근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것은 주독 미군을 감축하는 가운데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미군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사실상 미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은 외국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넬 전 주독 대사가 한 말 가운데 한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독일 미군 철수가 G7 회의에 메르켈 총리가 오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미군 감축 지시는 다소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 격양으로 인한 미군 감축은 트럼프 재선의 다급함과 맞물려 도미노처럼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즉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리넬 주독 전 대사 말처럼 주한미군도 장기적으로라도 감축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결국 자주 국방 밖에는 없나? 독일 정부는 10일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으로 치부되었고 백악관에서도 미군 감축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통보가 정부 간의 사실 확인이 된 셈입니다. 독일의 미군 공백은 결국 러시아의 군사 위협의 증대가 되어 나토의 군사적 대응 태세가 흔들린다는 말이 됩니다. 나토 총장은 결국 이런 미국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자 한국 같은 글로벌 파트너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도 유럽 서방사회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오랜 나토의 협력 파트너로서 군사 참여까지 독려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방의 다급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의 안보를 어느 정도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당장 주한미군 등을 감축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매우 불리한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결국 북한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까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필요 없으려면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논란거리인 대한민국 핵무장론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결국 핵무장이 답인가? 과거 미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의 전술핵 배치가 한 방법이라며, 사실상 독일 내에도 러시아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한 사례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분명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의도치 않은 국방비 지출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예전과 같은 전세계의 경찰 역할이 싫다면 결국 대한민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폭탄을 순식간에 수백 개를 제조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적절한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협회장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해오자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안전보장을 해줘야 한다면서 자칫 불안한 한국 등 동맹이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퍼거슨 회장은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이 핵 우산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미국의 관련 논의는 한국의 사드 배치의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 무기를 만들기 전에 미국이 많은 옵션을 제공해야만 동맹도 불안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퍼거슨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핵무기 제조의 삼박자로 볼 수 있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를 이미 확보했거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특히 핵물질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서 쓰다 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가압 경수로보다는 월성에 위치한 4개의 가압 중수로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 연료 시설에 4,330개의 핵폭탄 분량인 26,000kg의 원자로급 플루토늄이 보관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핵폭탄 제조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핵 관련 기술에서 세계 정상급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크라이트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이미 가능한 상태이고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 순항 미사일인 현무,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정말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핵무장할 것.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거의 무조건 하는 경우도 언급했는데 바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한국은 주변 핵무장국들에 둘러싸이는 사실상의 포위구도에 갇히게 되는 만큼 이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 핵능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원자력 개발을 한 국가로서 핵무장 가능성이 늘 제기되어 온 바 있으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비롯 주일미군에게도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거나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제스처를 연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 역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 언젠가는 핵무장에 대한 움직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핵 비확산 정책 교육센터 엠팩의 헨리 소콜스키 대표는 2014년 하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 나와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현에 건설 중인 로카 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이 정식 가동되면 매년 2,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먼저 도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은 이에 대해서 세컨 스트라이크 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컨 스트라이크는 먼저 핵공격을 받으면 핵공격으로 즉각 응징 보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에 있어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퍼거슨 보고서가 가장 우려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핵무장 과연 가능할까? 우선 한국의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강력히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요인의 하나인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를 한국의 한 자체로 한국의 온갖 경제 보복을 행하며 외교관계가 망가졌는데 만약 핵무장을 한국에 한다고 했을 때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총동원되어 이를 저지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밀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비확산 체제에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국이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잠시 핵실험은 쉬고 있으나 트럼프 재선 실패 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는 경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핵무기 협상 뉴스타트를 진행하면서 중국도 핵무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참여시키려고 하자 중국은 이를 완고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생산하여 비축할 것으로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를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이긴 하나 한일 핵무장론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지금은 핵의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미국에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 일본에서 돈을 퍼주는 대신에 핵무장으로 미국 안보를 지키면 된다는 맥락이기에 크게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 이런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주한 독일군 감축은 여러가지 논란과 우려를 낳고 결국 각국의 안보 공백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초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12%포인트 차이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 6일에서 9일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4%, 트럼프는 42%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체적인 외교 구도 역시 바이든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영국 정부입니다. 현재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영국 정부의 행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이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과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전부터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국 존슨 내각의 강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의 최측근이자 내각 실세인 도미닉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도 강요들에게 은밀히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지난달 비공개 여론조사와 컴퓨터 모델링 등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무려 70% 이상이라는 문서를 보고받은 것입니다. 보고 이후에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은 85% 이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제 트럼프를 단념하고 있다. 아직 대선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영국 총리실이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 학녀들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냉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서로를 자주 추켜 세우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존슨 내각으로 괜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움직여서 환심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영국 외교관들은 자국 정부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전달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바이든 후보가 영국보다 유럽연합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친밀하고 유럽연합을 압박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정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과의 양자무역 협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물론이고 바이든 후보의 측근들까지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미 영국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이격시되는 바이든 측근 인사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직위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캠프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 접촉해 비대선 외세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주의를 당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더 철저하게 움직이네요. 한편 바이든 대선 후보 캠프의 맥키언 외교정책 고문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갈취해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는 특히 한국을 콕 집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의 강국이며 미국에 있어서 최고의 동맹이자 훌륭한 파트너이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을 경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의 입장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 등 동맹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미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백희영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던 시절 부통령실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입니다. 현재 캠프에서도 중요한 입지에 있고 추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외교 정책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백희영 고문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완전한 철수가 없는 건 물론이고 중대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오늘날의 안보 상황을 보라 중대 감축을 검토한다는 건 매우 의문입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취임하면 국제적 병력 태세 검토를 지시할 것이고 국내의 병력 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합훈련이 양국군 연합준비태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희영 고문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나 아시아 모두에서 동맹을 대한 방식은 폭력단의 갈취행위와 동일하다. 조약과 오래 공유한 역사로 묶인 파트너십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한편 미국 현지에서는 대선 이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와 관련한 미국인들의 두려움을 전하며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쟁처럼 될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들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결과에 불복해 총격전 등 국내 테러를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상대방 진영도 반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구구단체와 연계돼 내전을 모의한 혐의로 남성 13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최소 6명은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몄습니다. 미시간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백인 우월주의 극단주의자들을 미국 내 테러 세력 중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테러 세력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6일 발표한 미국 위협평가 보고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 항목에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 역시 위험한 신호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자 폭력의 몸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도 문제입니다. 여러모로 곤란한 대선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